며느리가 우물에 몸을 던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고개만 돌리고 말았습니다. 조선 중엽, 경도 남쪽 성능현. 그 거울에서 가장 반듯하다 소문난 집안. 정대감 댁의 혼례를 치룬 지 보름 남짓 된 고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혼사였고 온 마을이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 소윤이가 대낮부터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일까? 아니면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대감 댁 안채에서는 매화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고 고운 치맛자락을 여민 소은은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이 보리떡은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자주 비려주시던 것입니다. 정성이 담긴 떡이라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녀의 눈매 끝에는 짧고 날카로운 번뜩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편한 것을 애써 감춘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대문 앞을 지나며 말하였죠. 정대감 댁은 퍽도 많습니다. 저리 얌전한 며느리를 얻다니. 하지만 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그 집안 안채의 기리오는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내미는 떡접시는 몇 번이나 되돌려졌고 며느리의 말에 대한 시어머니의 대답은 자주 짧게 끊겼습니다. 사랑채 뒷마당 우물가. 그날 소유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떡시루는 이미 식었고 그녀의 치마자락은 살짝 흙먼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녀가 소리 없이 뒤돌아섰고 이내 마을엔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대감 댁 마누리님이 혼자 우물가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더라고.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고운 며느리의 미소보다 그녀를 둘러싼 작은 기류의 변화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바람이 스치듯 아주 작지만 선명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대감 댁은 본래 성능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로 조정에서 벼슬을 지낸 정대감이 병을 이유로 낙향하며 세운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기와는 반듯했으며 집안 곳곳엔 매화와 국화가 어우러져 사계절 향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부인, 곧 소윤의 시어머니인 최씨 부인은 양만가 출신으로 교양과 기품을 갖춘 여인이었으나 성정은 까다롭고 고집이 센 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 또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낸 터라 며느리란 마땅히 시련을 겪어야 집안의 격을 안다는 생각을 굳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에게는 40이 되어서야 얻은 외아들 정윤이 있었으나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여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최씨 부인의 아들에 대한 애착은 보통 어미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내 아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설령 며느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최씨 부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각이었지요. 그 정유는 글재주가 뛰어나고 마음 씀씀이가 넓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뒀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를 준비하며 학문에 전념했으나 동시에 손수 바들도 마다하지 않아 하인들이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이정윤과 혼인을 맺은 인물이 바로 소윤이었습니다. 몰락한 사대도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병든 조모를 오랫동안 봉양해온 처녀였지요. 몸은 지쳤으나 마음은 곱고 단정하여 이웃들 사이에서는 조아이는 반드시 복을 부를 것이라 하였지요. 어릴 적부터 소윤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길 잃은 새를 보면 품에 안아 보살폈고 굶주린 개를 보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심지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 자신이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혼례 당일 꽃가마에서 내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저리 곱고 예쁜 새댁을 맞이하니 정대감댁은 참으로 복을 받았사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소유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정성을 다했지요. 손끝으로 빚은 떡과 국은 늘 담백하고 따뜻하였으며 웃음은 은은하게 번져 집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을 곱게 보지 않은 눈이 있었지요. 바로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표정을 지었으나 속으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저 아이 너무 곱고 얌전하구나. 저러다 내 아들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 되는가? 겉은 평화롭고 화목해 보이는 정대감댁.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부럼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지요. 정대감댁의 매화 향기 뒤에는 감추어진 냉랭한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었던 것을요. 어느 날 고래 이웃 부인들이 모여 안채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모두가 소윤을 칭찬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리 고운 새댁을 어디 가서 보겠어? 살뜰하고 부지런한 데다 목소리마저 곱사옵니다. 맞사옵니다. 정대감댁은 참으로 복이 많사옵니다. 며느리가 저리 현숙하니 집안이 더욱 번성하겠구려. 이 말이 최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의 얼굴에 잠시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곧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서만 머물 뿐 눈동자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인데 사람들은 온통 며느리 이야기뿐이로구나. 이런 식으로는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날 저녁, 소윤이 저녁상을 차려 올리자 최씨 부인은 일부러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지요. 이 국은 너무 싱겁구나. 네 친정에서는 원래 이렇게 간을 못 맞추었느냐? 아무리 가난했어도 기본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윤이 무안해져 아내를 두둔하려 하였으나 소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제 솜씨가 부끄럽사옵니다. 내일부터는 더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일마다 소윤을 향한 핀잔이 이어졌지요. 청소가 조금 늦어도 바느질에 실밥이 남아있어도 심지어는 웃음소리가 조금 크다 해도 최씨부린 시어머니는 꼬투리를 잡아 꾸짖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었으면 조용히 해야지 그리 크게 웃어서 어디 쓰겠느냐? 이 바느질이 무엇이냐? 실밥이 삐져나왔구나. 정성이 없으니 손끝도 거칠다. 소유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며 더욱 살뜰히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밤 늦도록 바느질을 하여 손가락이 부르텄고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하지만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슬그머니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대감댁 부인은 요사이 어찌 그리 매서워지신 것일까? 며느리 소윤이 눈물 짓는 걸 몇 번 보았다더라. 혹시 시집살이가 혹독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하인들은 무서워 떨었고 소윤 또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작은 사건들이 모여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대감댁은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으나 안쪽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갈등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최 씨 부인의 질투는 날로 깊어져 이제는 소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해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바니질감을 들고 있던 소윤이 최 씨 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손끝이 게으르냐. 그 고운 손이 무슨 소용이더냐. 보기에만 곱고 실속은 없구나. 그 말에 소윤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차올랐지요. 그녀는 말없이 다시 바늘을 들었으나 손끝이 떨려 실이 작고 엉켰습니다. 며칠 뒤에는 큰 잔치가 있었지요. 정대감의 벗들이 모여 사랑채에서 술자리를 가지는데 최 씨 부인은 일부러 소윤을 부엌에만 붙잡아 두었습니다. 새댁은 아직 어려 손님 접대 서투를 것이니 부엌 일만 도우거라. 손님들은 새 며느리를 보려 하였으나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요. 새댁이 어디 있느냐? 그리도 곱다더니 왜 얼굴을 못 보게 하는가? 수근거림이 이어졌으나 최 씨 부인은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넘겼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여주인임을 알아야 한다. 며느리 따위가 주목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정유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거역할 수는 없었으나 아내의 눈가에 번지는 눈물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어느 날 밤 정윤이 서운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미안하오. 어머님의 성정이 워낙 급하셔서 조금만 참아주시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던 중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이 정성껏 가꾸던 매화 화분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렸고 사랑채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겁에 질린 듯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밤마다 들려오던 그 울음소리가 점점 더 애절하고 간절해져 갔습니다. 우, 깽, 우왕. 하인들은 수군거렸죠. 혹시 집안에 온기가 들린 것이 아닐까? 아니면 며느리를 시게 하는 기운이 어른거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소윤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얀 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죠. 그 고양이의 눈은 푸르고 맑았으며 입에는 작은 구슬 같은 것을 물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다가가려 하자 고양이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지만 그 자리에는 희미한 매화 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소윤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손등에는 바느질로 생긴 작은 상처가 있었고 마음은 깊은 한숨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원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친정의 단안을 들먹이며 소인을 낮추었고 하인들 앞에서도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고와도 그 출신은 바뀌지 않는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격이 없으니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소윤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으나 마음속에서는 굳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매몰차게 구신단 말인가? 그리하여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갔고 웃음소리 뒤에는 눈물이 있었으며 화목한 겉모습 속에는 깊은 금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파가 대문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지요.
새댁이 이 집 며느리라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일적에 강가에서 빠질 뻔한 아이를 건져주던 소녀 말이옵니다. 소유는 순간 눈이 커졌지요. 바로 사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가난 속에서도 남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무렵이었던가 장마철 불어난 개천에서 한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을 때 소윤만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아이를 구해낸 후 자신의 옷까지 벗어 입혀주고 떨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지요. 그 아이가 바로 정윤 도령이옵니다. 도령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 바로 새댁이었지요. 그 순간 소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 인연이 단순한 혼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지요. 하늘이 맺어준 운명의 실, 그것이 지금의 혼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었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곧바로 최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녀는 안색이 굳어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질투와 불안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하여 내 자리가 위태로워져서야 되겠는가.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겠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기이한 징조들이 더욱 빈번해졌지요. 우물가의 울음소리는 더욱 간절해졌고 하얀 고양이가 나타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소윤의 꿈에 그 하얀 고양이가 나타났지요. 고양이는 눈부신 구슬을 물고 있었고 고요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베푼 선행은 헛되지 않으리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 두려워 말고 끝까지 버티거라. 하늘이 너를 지켜보고 있느니라. 소유는 놀라 깨어났으나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져 있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늘이 알아주실 것이다. 조금 더 참고 견뎌보자. 한편 정윤도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였기에 어머니의 지나친 핀잔이 못마땅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소은은 참으로 현숙한 며느리이옵니다.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최씨 부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대답했지요. 네가 벌써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이냐? 이런 일들이 거듭되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최씨 부인의 마음속 질투는 날로 커져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지요. 어느 날 저녁,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씨 부인은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소원에게 음식을 나르게 하였지요. 소원은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국을 덜어 올렸습니다. 국을 상에 올리려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국을 바닥에 흘리게 되었지요. 그 순간 최씨 부인이 손님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며느리가 어른들 상차림에 저리 소홀히 한단 말이요. 저 아이는 겉만 그럴싸하지 속은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느닷없이 모욕을 당한 소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지요. 정유는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항의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어찌 이리 험하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하는 아내입니다. 순간 사랑채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매가 매섭게 빛나더니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소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내 편에서 빼앗으려 드는 것이냐? 이 불경한 계집아!
가난한 집 출신이 감히 이 집의 격을 흔들려 하느냐? 그 자리에서 어머님, 이제 그만 멈추시옵소서. 아내를 이토록 모욕하신다면 저는 과거 급제도 벼슬도 다 그만두고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은 술장을 내려놓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어찌 이런 집안에 이런 불화가 정대감댁의 큰일이로다. 최 씨 부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곧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지요. 다 나가거라! 모두 물러가거라!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인데 어찌 내 뜻을 거스르느냐! 손님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랑채에는 최 씨 부인과 정윤, 그리고 소은만이 남았습니다. 매와 향기조차 사라진 듯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그때 바깥마당에서 갑자기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 낑! 아! 모두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우물가에서 하얀 고양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고양이의 눈은 푸른 빛으로 빛났고 그 입에는 작은 구슬이 물려 있었지요. 서우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고양이! 고양이는 소용이 서운의 발 앞에 구슬을 내려놓고는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슬은 진실을 비추는 보배로다.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을 가려내나니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라. 구슬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빛 속에서 지난 날들의 모습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소은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내는 모습, 병든 조물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 시집어서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최씨 부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구박하는 모습들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최씨 부인은 그 광경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구슬의 빛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의 모든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치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바람이 일더니 매와 향기가 다시금 진하게 퍼졌지요. 하얀 고양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슬만이 서원의 손에 남아 은은한 빛을 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려주었지요. 그리하여 정대감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밝혀진 것은 며느리 소은의 고운 마음과 하늘이 내린 인연이었고 시어머니의 질투와 거짓된 마음이었지요. 사랑채에 무겁게 들이운 정적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얀 고양이가 남긴 구슬을 두 손에 받쳐 들었습니다. 구슬은 은은한 빛을 내며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원한과 질투를 씻어내듯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유는 그 빛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하였지요. 아내를 지키리라. 설령 세상 그 무엇과도 맞서야 한다 하여도 최씨 부인은 떨리는 어깨로 앉아 있었지요. 눈길은 땅을 향한 채였으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뼈아픈 깨달음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그녀는 마침내 낮게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고, 며느리의 곱고 성실한 마음을 시게 하다니. 그리하여 집안을 병들게 하니가 바로 나였구나.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을 내가 찌질을 했으니.
소은은 윤물을 머금은 채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로서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원망의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최씨 부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운의 손을 붙잡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서야 알겠구나. 내가 이 집안이 진정한 기둥이었음을. 내 질투와 어리석음으로 너를 괴롭히고 몰아내려 했던 죄를 어찌 씻어내리오. 용서해다오. 그날 밤 세 사람은 촛불 아래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최씨 부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혹독했던 시집살이 이야기를, 소은은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자 그토록 깊었던 갈등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대감댁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더 이상 소원을 헐뜯지 않았으며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소은은 여전히 살뜰하고 정성스러웠고 정유는 아내와 어머니가 화목한 모습을 보며 학문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회자했다 합니다. 정대감댁에 신령한 일이 일어났다더라. 하늘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었다 하지 않느냐? 고운 며느리의 진심이 결국 집안을 살렸구나. 질투와 욕심은 화를 부르고 덕과 손행은 복을 부른다 하였지 않느냐? 하얀 고양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보낸 사자라 믿었습니다. 하늘이 소은의 선행을 증명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내려보낸 것이라 여겼지요. 그 신령한 구슬은 정대감댁의 사당에 정중히 모셔졌고 집안의 가보가 되어 대대로 전해졌다 합니다. 그 구슬이 있는 한 정대감댁에는 다시는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옛 이야기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질투와 시기는 스스로를 불태우는 독이며 진실한 선행과 정성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보신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기보다 덕을 베풀고 불화보다 화합을 택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야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